안녕하십니까. 이필손사의 의학이론을 담당하는 임정원입니다. 12월 기본 이론이 끝나고 3월 안심 문제 풀이 전에 이제 많은 학생분들께서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의학이론은 공부 양이 너무 많다. 의학이론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주세요.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봐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무슨 공부를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학원의 의학이론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의학이론의 이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학원의 의학이론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12월에 기본 이론이 끝나고 3월에 안심 문제 풀이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한 5주 정도 진행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1차가 끝나면 4월부터 핵심 이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6주 정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서브노트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핵심 이론이 끝나면 약 5회차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가 끝나면 이제 한 질병 3시간, 상해 3시간, 총 6시간 정도로 이제 자체 유인물을 통해서 파이널 리뷰라는 과정 이름으로 총 정리를 한 후에 여러분은 의학이론 시험을 보실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의학이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각 과정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 기본 이론 시간에는 이제 의학이론은 이제 암기한다는 마음보다는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어려운 용어나 이제 내용들은 동영상이나 이제 구글 검색을 해서 이해하시고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막히는 부분 없으셔야 하고요. 적어도 이제 최소 3회독 정도는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이제 외운다는 마음보다는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3월 안심 문제 풀이라는 이름의 과정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키워드 중심의 이제 마인드맵 방식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해부학 기초를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생각이에요. 4월 말 정도에 이제 1차가 끝나고 5월부터 핵심 이론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정리노트라는 이름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나 혹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혹은 보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심화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핵심 이론 이후에 약 5차시 정도의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실제 답안지를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글쓰기 훈련을 반드시 시행하셔야 되고요. 각 차시별 강사가 이제 첨삭을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엄청 향상이 되실 예정이에요. 저희 학원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리뷰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상해 30개, 질병 30개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유인물을 통해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2024년 의학이론 기출 문제와 제가 작년에 이제 만들었던 파이널 리뷰를 조금 비교하면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작년에 2024년도 3번 기출 문제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방사선 소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의학이론 파이널 리뷰 질병편에서 9번 문제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각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말초신경 손상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파이널 리뷰 상해편 50번과 52번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의학이론 기출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파이널 리뷰 상해 47번 중에 내용이 일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문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범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파이널 리뷰 상해편 13번 수술 시기에 따른 분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었고요. 7번 문제 갑상선 암의 종류를 쓰는 문제 또한 우리가 파이널 리뷰 질병편 5번 문제의 갑상선 암의 종류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고요. 8번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 또한 파이널 리뷰 30번에 다뤘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9번 치매 원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2018년도 의학이론 기출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온 건데요. 이것 또한 파이널 리뷰 질병편 42번의 내용을
똑같이 낸 거라서 이 42번을 완벽하게 숙지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답안을 쓰실 수 있으셨어요.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정 협심증의 흉통의 유형에 대한 문제는 2018년도 의학이론에서 이 협심증의 종류를 쓰는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파이널 리뷰 질병평 39번 협심증에서 이 불안정 협심증의 흉통의 유형을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와 파이널 리뷰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적중률이 높다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의학이론의 학습량이 너무 많고 이제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렵다고 이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학이론의 커리큘럼을 충실히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널 리뷰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최소 70점 이상은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걸 보시고 나는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리뷰만 공부하겠다. 나는 기출문제만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학이론은 이제 내용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제 분명히 다 외운 것 같은데 이제 며칠 정도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의학이론을 보시면 내가 이거를 언제 배웠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용어가 어렵고 이제 계산 문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내용을 다 암기해야 하다 보니까 이 완벽한 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과 안심 문제 풀이 그리고 핵심 이론 같은 차근차근 이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사전에 이해하는 과정 없이 이제 냅다 이제 내용만 막 외우시게 되면 이거를 더더욱이 머릿속에 오래 담아두기가 어렵게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지만 제가 이제 신이 아닌 이상 매년 적중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학생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우리 학원의 모의고사 말고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막 찾아서 보는 이유가 한 학원의 이 강사의 적중률이 언제나 좋지는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2025년도에도 제가 2024년도처럼 적중률이 좋을 수 있다고 절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 시간에 내가 이제 모르는 문제의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당황하지 말고 내가 이제 기본 이론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학적 기본 지식을 충분히 다진 후에 이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내가 지금 접한 문제가 낯설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배운 의학 지식을 충분히 동원해서 답안지를 비우지 않고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만점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분 점수를 따실 수가 있는데 기본 이론 다 빼고 이제 파이널 리뷰만 보겠다 혹은 기출문제만 풀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아무리 이거를 다 외우셔도 정확한 이 핵심 키워드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문제나 파이널 리뷰만 막 보시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이론이 끝나고 이제 안심 문제 이제 시작 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과정을 완벽하게 외우겠다는 생각은 마시고요. 내가 완벽히 이해하시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시고 앞서 제가 서두에 당부드렸듯이 최소 이제 3회 독은 하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본 이론하고 안심 문제, 핵심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진 우리의 의학 지식은 파이널 리뷰라는 이 총정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학 이론의 고득점이라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이제 혼자 공부하고 내용 어려워서 방황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께서 의학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시간을 좀 마련해봤고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 지나면 제가 의학이론 특강을 한 3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이 특강을 통해서 내가 혹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혹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